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셜럿 퍼킨스 길먼의 고전 단편 누런 벽지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소설이라기보다는요,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한 여성의 정신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따라가는 마치 한편의 심리 보고서 같은 이야기죠.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나와 의사인 남편 존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고통은 남편한테는 그냥 뭐랄까 가벼운 신경쇠약, 약간의 히스테리 정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현실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요, 여성들의 신경질환을 종종 히스테리라고 진단하고 남성 의사들은 휴식요법이라는 걸 처방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성을 모든 지적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에서 완전히 떼어놓는 거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남편은 의학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당신은 그냥 신경이 쇠약한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나한테 필요한 건 흥미로운 일과 사람들과의 교류야 라고요. 이 둘의 시각 차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처방이라는 게 사실상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녀의 지성, 창의력, 글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같은 건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휴식요법이라는 게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그녀의 자아를 꽁꽁 묶어두는 억압의 도구였던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여름 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양을 위해 찾은 이 아름다운 저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박을 입힌 새 장처럼 말이죠. 주인공은 처음부터 이 집이 어딘가 좀 기묘하다고 느껴요. 그녀가 머무는 방은 집 꼭대기에 있는 예전엔 보육실로 쓰였다는 방인데요. 여기 묘사를 좀 보세요. 창문엔 쇠창살이 달려있고 바닥은 온통 긁혀있고 벽에는 웬 고리가 박혀있고 심지어 침대는 바닥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쉬는 방 같나요? 딱 봐도 누군가를 가둬두기 위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인공이 직접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아주 세심하고 다정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존의 소위 보살핌이라는 게 사실은 완벽한 통제였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씌워진 족쇄나 다름없었죠. 그녀는 매 시간 뭘 해야 할지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 바로 누런 벽지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흉측하고 끔찍하게만 보였던 이 벽지가 나중에는 그녀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첫 반응은 당연히 극도의 혐오감이었습니다. 색깔도 역겹고 무늬는 정신사납고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 그런 벽지였죠. 어쩌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그녀의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에 갇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녀의 똑똑한 머리는 무언가 할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벽지가 된 거죠. 벽지의 그 복잡한 무늬를 막 분석하려고 애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내면의 혼란을 그 벽지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 점점 더 섬뜩한 걸 보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냥 무늬가 아니라 부러진 목이라든지 툭 튀어나온 눈 같은 기괴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쯤 되면 벽지는 그냥 사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제멋대로고 혼란스러운 벽지 디자인이 그녀의 내면 세계와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던 거예요. 벽지가 말 그대로 그녀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거죠. 그녀의 집착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벽지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복잡한 무늬 뒤 갇혀있는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그것.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처음엔 그저 희미한 형체였어요. 그림자 같기도 하고 얼룩 같기도 한 뭔가가 어렁거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계속해서 쳐다보자 그 형체가 점점 뚜렷해집니다. 네, 맞아요. 그걸 바로 한 여자였습니다. 무늬 뒤에 갇혀있는 여자. 그 여자는 이상한 자세로
몸을 구부린 채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감옥 창살 뒤를 서성이는 것처럼 필사적으로요. 그리고 주인공은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저 여자가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걸요. 이제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저 벽 속의 여자를 구출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벽지 속의 그 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주인공 자신이었습니다. 아내, 어머니라는 사회적 역할, 남편의 통제라는 그 숨막히는 벽지 무늬에 갇혀버린 그녀의 진짜 자아였던 거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해방의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이건 파괴적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기도 해요. 마지막 날 밤 그녀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먼저 문을 잠가버리고 열쇠는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완벽한 고립이죠. 그리고는 벽 속의 여자, 즉 자기 자신을 꺼내기 위해 미친 듯이 벽지를 뜯어냅니다. 결국 남편 존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과 마주하게 되죠. 이때 그녀가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나 드디어 나왔어. 당신 보란 듯이 벽지도 거의 다 뜯어냈으니 날 다시는 가두지 못할 걸. 이건 그녀의 승리 선언인 동시에 그녀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녀는 마침내 벽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정말 귀괴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로 끝이 납니다. 그녀를 억압했던 남편은 그 충격에 기절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녀는 그 남편의 놈 위를 아무렇지 않게 기어서 넘어다녀요. 모든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정말 섬뜩한 장면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그녀의 마지막 행동은 미쳐버린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필사적인 탈출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이야기를 접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을 겁니다.